자, 이어갑니다. 56번 근세의 정치.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고려말 신흥사대부의 성장 과정을 나열하였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갔습니다. 풀다 보면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봅니다.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1391년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이게 과전법이다. 공양왕이 전제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조선의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제도가 여기 공양 마지막 왕 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학경을 개편하고 성리학을 연구하게 하였다. 공민왕 때 성균관에 대한 순수 유학교원으로 만들었다. 공민왕식입니다. 이성계가 압록강에 이하도 해군을 하였다. 1388년 우왕식이 이하도 해군.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게 됐다. 쌍성총관을 무력으로 수복했다고 하지만 기록상에 나오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상은 쌍성총관부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은 누구죠? 이성계 세력이죠.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누가 연결되는 거죠? 공민왕과 컨택이 된 거죠. 즉 이성계와 아버지 이자춘은 이미 원나라가 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해하죠. 아버지 지금 말을 정읍쯤에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을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공민왕과 손을 잡는 거잖아요. 순서 잡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57번 가봅니다. 디테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잡으면 돼요. 자, 조선시대 관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보죠. 1번. 간료의 품계는 정1품에서 정9품까지 총 18등급이다. 맞죠? 정일, 종일, 정이, 종이. 그러니까 곱하기 2시를 하게 되면 총 18품계를 가지고 있다. 정과 종으로 구분합니다. 정, 종, 정일, 종일 곱하기 끝에 종이니까 종구, 종구 그 다음에 정과 종 곱하기 2 하면 총 18품계를 가지고 있다. 정일품, 종이품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당상관은 2품 이상으로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였다. 당상관입니다. 당상관은 정2품 이상으로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였다. 요즘쯤은 장관급입니다.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 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 호조판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상관은 종6품으로 6품 이상으로. 지금 잘못 읽었다. 갑자기 밑에 걸 내가 읽었다. 그렇지. 바보처럼. 다시 올라가 57번 2번 갑니다. 행수제도를 마련하여 가능한 관직과 관계가 일치하도록 하였다. 맞죠? 행수제도. 행은 자신의 품계보다
실질간직이 낮을 경우를 갖다 앞에 행을 붙이는 거. 반대가 되면 어떻게 숫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냥 행수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세 번째, 정칠품이하는 참하간이라요. 목민간이 수령이 임명되었습니다. 자, 목민간 참상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상간 정도 돼야 지방의 목민간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 참하간을 X, 참상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참상간이란 종육품 이상을 얘기합니다.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되게 말장난 되게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민간이 되려면, 지방간이 되려면 참상간 이상이 돼야 된다. 이상이 돼야 된다. 됐죠? 이 사람들은 무엇의 대상이 되나요? 서경, 간쟁, 대상이 됩니다. 목민간들은. 요즘 치면 바꿔서 얘기하면 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장관들 청문회한 거 되게 많이 보셨죠, 그죠? 개박살 나는 거 보셨죠? 개박살 안 난 장관이 한 사람도 없죠. 네. 엄청난 부패, 비리의 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한 사람 거의 대부분 임명되는 걸 보시면 저 청문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이라 하여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3번. 자, 비슷한 문제 또 나왔습니다. 58번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한 관계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재상은 정이품이 아니라 종이품. 재상은 정이 아니라 종이품 이상. 요즘 치면 장차관들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당상관은 이품이 아니라 삼품입니다. 참상관은 종유품 이상으로, 아까 이제 참상관은 종유품 이상으로, 맞지? 참상관은 종유품 이상으로. 월사에 개최된 조참에 월사에 조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목민간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종유품의 중앙 간직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 근무하는 종유품자들은 조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인 단체 모임의 미팅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당하관은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명령에 따라 승진합니다. 틀렸습니다. 당하관은 아니라 당상관에 대해서만. 당상관에서 근무 일수 관계없이 승진 대상이 됩니다. 대신 당하관은 근무 일수를 꼬박꼬박 다 채워야 됩니다. 됐죠? 지금 57번, 8번을 만든 문제는 선생님이 만든 이유는 약간 난이도를 높게 만들어서 난이도 조절용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출제했다.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같이 집어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어. 그럼 땡큐하고 맞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한번 들었으니까,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59번 다음 밑줄 진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사람 안 나오면 안 되지. 우리 역사 조선사에서. 그는 공민왕 때 성균관의 성리학을 강의하였고 이인임의 친원 외교 정책을 비판, 전라도 나주로 지배되었다. 이 정도면 누구는 대충 나와야 돼, 그죠? 삼봉? 정도전에 대한 얘기. 1번 불교 비판은 불시 답변을 남겼다. 오케이. 불시 답변을 남겼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책 중에 가장 늦게 편찬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책을 쓰면 제일 앞에 서문을 가장 자기가 가까운 지인들이 대신 써주는 거예요. 지인들이. 근데 권군이 받았는데 정도전 그 사이에 희생돼 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원고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 서문을 다시 써가지고 권군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불시잡변입니다. 오케이?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도 봐야 되겠네요. 만권당을 설치했다. 이재현입니다. 만권당의 이재현. 만권당은 개성에 있나요? 연경에 있나요? 어디 있다고요? 연경에 있습니다.
망권당은 연경에 있습니다. 망권당은 원나라 수도인 연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이징이겠죠? 북경이겠죠? 거기에 책을 10,000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책을 소장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도 우리 고려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충렬, 충선, 충숙, 충목, 충선왕이. 충선왕이 만들었다. 충선왕이 만들었다. 충선왕이 갑자기 여기 원나라에 가 있습니까? 바람 피웠어. 바람 피워서 황제가 너 이 새끼 들어와 이 새끼야. 어디 우리 딸 놔도 바람을 피워 이 새끼야. 그래서 왕이 노가지 땡그랑 잘라간 거야. 잘라간 거야. 그래서 망권당은 충선왕 때 만들었던 말도 맞는데 그의 아들 충수광 1년에 만들었어요. 연보로 보면 충수광 1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오케이? 선생님 망권당은요 이걸 만드는 건데 이거 아닌가요? 싸우지 말라고. 둘 다 맞으니까. 충선왕 유배식이 만들기는 만들고 연보로 보면 충수광 1년이 만든 거예요. 다 같은 말로 잡으시 상관없어요. 속육전을 편찬하였다. 속육전을 관계없는 인간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속육전 이 4번에 입학도설, 이 성리학의 입문서입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입문서를 풀이한 책입니다. 성리학을 풀이한 책입니다. 이건 권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난이도 올라가는 문제예요. 7급에 나오는 지문이기도 해요. 가끔씩. 입학도설, 권근. 이 그림 도자가 붙었잖아요. 성리학을 그림을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권근에서 성리학 입문서다 보시면 돼요. 성리학에 대한 입문서다. 됐죠? 59번, 60번 갑니다. 네, 60번 문제. 다음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정하는 일이다. 가는 문무의 자질을 겸비하고 뛰어난 덕을 갖추었으며 상왕께서 개국하던 때에 대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형인 과인을 호위하여 정종입니다. 형인 과인을 호위하였던 것은 정종을 얘기하고 그 큰 공을 세웠으므로 가를 왕세자로 삼습니다. 가는 태종 이방원 얘기합니다. 이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태종의 업적 하나 고르면 돼요. 태종 업적 엄청나게 많지. 우리 교재 10몇 가지가 나올 거야 아마. 1시까지 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선택지 골라야 돼. 책을 공부할 때 쫙 다 봐야 돼. 태종 게 뭐가 있지, 세종 게 뭐 쫙 봐야 된다. 살을 던져주고 이 사람 업적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 모의가 수없이 부딪혔을 거야 아마. 1번 갑니다. 팔도의 관찰사를 파견하고 지방제도가 정비됐다. 그러니까 태종이 처음으로 우리가 팔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팔도가 나오는 게 태종 나와야 돼 무조건. 그리고 팔도의 지방관이 관찰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게 답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문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두 번째, 사림을 등용하여 훈구의 족주를 막았다. 성종. 그 다음에 경국대제를 편찬해 통치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이거 되게 다 맞이해주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 경국대제를 완성했던 시기 사실을 가장 가까운 거면 성종거 고르는 거예요. 경국대제 처음 만들었던 시기 사실이 가장 가까운 거 물어보면 세조 거 물어봐야 돼요. 되게 웃기는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막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를 이상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조 전랑의 3사 관리 추천 관행을 없앴습니다. 영조입니다. 60일 미출진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키우도가 나와 있다. 자, 봐봐.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변방의 중심에서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뀌었다. 변방 중심 군 배치 체제는 뭐라고 부르지? 입군 체제라고 부르지. 그래서 고려 말, 고려 초, 조선 초
몇 번 문제지 이게? 61번? 이걸 바꿨죠? 뭐로 바꿨나요? 지인간체제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요. 수양대원 세조죠. 세조업자 하나 골라내면 되겠다. 또 끝에 중요한 단어는 현직 관료에게만 월급 줬대요. 직전법. 세조겠죠. 1번 경국대전을 완성한 인물 성종이라고 했죠. 세조시대 성종. 강경도감을 둬서 어린 속보를 간행했다. 별표. 정답입니다.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목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강경도감을 둬 어린 속보를 간행하였다. 원래 만든 게 어린 청강지고가고 그죠? 석고상절이죠. 세조 때 만든 게 이거라고. 어린 석보를 만들었다.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것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도원군이에요. 도원군이에요. 그다음 아버지가 죽음을 통해서 되게 이제 불교에 기이하는 모습들을 불교에 이렇게 의탁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도원군이 되게 큰 사람들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세조는 그의 아들 도원군이 세조의 아들이 도원군이고 도원군이 죽고 훗날 세조가 죽자 이 왕위를 갖다가 성종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봐봐. 세조의 부인이 말을 잘못했다. 월산대원군 성종이 성종을 택하게 되죠. 이유는 성종의 처갓집에 되게 권력이 커졌죠. 그 유명한 처갓집에 이제 한학, 그 다음에 한명회, 처삼충이죠.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다 보니까 성종이 왕이 될 수 있다. 월산대군을 제외하고 성종이 왕이 되는 케이스를 가져왔다. 오케이? 이게 어머니가 누가 되는 거야? 인수대비가 되는 거야. 성종의 어머니가 인수대비. 드라마 소재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종의 유명한 부인이 누구예요? 네? 뭐라고요? 패비윤씨? 패비윤씨? 맞아요. 드라마 되게 소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다 필요 없어. 요거만 잡으면 돼. 이거 자 봐봐. 좀 심화시켜 볼까? 한문으로 만들었을까? 훈민정음으로 만들었을까? 어린 속보를. 심화에 나올 수 있잖아. 두 개 합본이잖아. 이거 두 개 합본을 만든 거잖아. 어린 속보를 그러면 한문으로 만들었을까? 훈민정음으로 만들었을까? 한글로 만들었을까? 훈민정음체예요. 적어놓으세요. 훈민정음체예요.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게 어린 속보란 말이야. 지금 아마 금년에 국가지구, 지방지구 지문에 단독 문제가 아니면 지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훈민정음체로 만들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를 채택하고 사관을 독립시켜 그러면 태종이 되겠죠. 대마도주와 계약조를 무역선을 1년에 50척을 제한했다. 이건 세종대왕. 62번 다음 지문과 같은 정책을 편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는 것. 육조를 왕이 직접 장악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국왕 중심체제로 바꿨다.
호구와 인구 파악을 호폐법을 지냈다. 태종 이방원 있죠. 사관을 대신을 견제, 백성들이 억울함을 왕에 호소하는 신문고를 설치. 억울해 노비들 조사해서 해방시켰다. 노비 변정법. 4번 이종무, 이건 세종대왕입니다.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만들었다. 답은 4번. 되게 쉽습니다. 63.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과거제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 고려시대는 제수롭이 명경업보다 중시대 그 학격자를 중요하였다. 맞죠? 명경업보다는 제수롭을 더 중요시했죠. 제수롭 뭐죠? 시부책을 쓰는 거고, 명경업은 유격 경전을 갖다가 암송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더 훨씬 알아줬습니다. 두 번째,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 학생말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몇 번 문제지? 우리 몇 번 풀다 왔지? 63번. 자, 국자감시 다시 읽어볼까요?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예부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주관하거든요. 예부시라고도 해요. 예부시 합격한 사람도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 패스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국자감의 학생들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에서 보는 향시 합격자들 볼 수 있어요. 이런 몽땅그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 사학이 발달되면 12공도 학생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몽땅그려서 보는 시험을 돌리면 국자감시 불러요. 국자감시라 불러요. 자, 시작합니다. 고려도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치는 시험이다. 이건 틀린 시험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지방의 자제들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방에 잘도 본다. 국자감시가 성종 때 대흥행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조선시대 잡가에 합격한 기술관 해당 관청의 최고 정삼품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니을번. 조선시대 음서 대상도 고려와 동일하게 했나고 물어보는데요. 이 정도 다 아시겠죠? 네, 음서제도. 아버지 백으로 가는 거잖아요. 고려는, 조선은 오품, 이품 이상의 자제들이 가는 거였다. 여기는 그의 자제죠. 고려는 자제, 조카, 사이 되게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속된 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려시대는 남자들이 공부해도 장가만 잘 가면 어떻게 관직에 나갈 수 있다고. 장애들은 잘 만나게 되면. 왜? 사이도 포함되잖아요. 삼촌만 잘 두면 어떻게 조카도 관직에 나갈 수 있어요. 왜? 근데 조선은 자제로 한정되죠. 그래서 조선이 훨씬 더 빡셉니다.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빡셉니다. 훨씬 더 여기 봐요. 음서로 간 애들이 훨씬 더 고위직 진출자가 많아요. 그죠? 대신에 조선은 다르죠. 조선은 음서로 고위직을 간 확률이 되게 줄어들어요. 과거 패스를 해서 간 애들이 훨씬 더 고위직으로 올라서는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지금 우리 21세기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자, 특채로 온 사람과 공채로 가는 사람 누가 성적이 더 빠를까요? 우리 21세기에. 네? 특채로 온 사람이 더 빨라져요. 자, 시장이 당선돼서, 인천광역시장이 당선돼서,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정치 참여했던 사람들 있죠. 그 밑에 딸랑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관직을 차지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관장님 되고 뭐가 되고 여러 밑에 이제 구급 출발하는데 내가 시장 뽑아야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삼촌이 거기 우리 관서에 짱으로 오셨단 말이야. 공무원에 밥 한 그릇 먹어보지 않는 사람이 짱으로 온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지. 지금 선거라는 걸 통해서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공채자들이 약간 서러움을 받아요. 저 자리 내 자리였는데 갑작스럽게 확 뺏기는 수가 있어요. 구급으로 출발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근데 그때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싶은 정도 올라간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지. 아이씨, 저거 내 자리인데, 선거라는 것 때문에 뺏겼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 생활 하게 되면 느끼겠죠. 또 이렇게 뒷담화 또 하겠죠.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 말이야. 시장 오른팔이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역시, 낙하산이야.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들끼리. 그때가 사시면 됩니다. 이게 음서제도의 병폐를 내가 책으로 배웠던 걸 직접 보는구나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가죠.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옳은 겁니다. 김숙자의 아들로 전필자였대요, 호가요. 64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필자 꼭 잡아야 됩니다 했잖아요. 조선의 성리학의 출발점으로 가는 게 김종직이죠. 즉 사림의 출발점이죠. 김종직, 김일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족보가 김종직, 김일성, 정여창, 김경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성종 때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약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종직은 세조 때 합격을 하죠. 과거시험을 합격합니다. 근데 부친상을 당하게 돼서 낙향을 하죠. 낙향한 이유는 뭐죠? 조선의 관리들은 3년상을 치러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우리 조선왕 치려고 그러면 유일하게 3년상을 안 치른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세종대왕 때 이항입니다. 3년상을 치러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10여일 지나자, 한 달 좀 지났을 때 세종대왕이 야, 들어오라고 그래. 무슨 3년이야? 들어와. 유일하게 황이라는 사람은 치르질 않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후학을 양성해요. 이 사람이 경상남도 밀양 사람이에요. 밀양의 인재죠. 이때 많은 후학들, 전국에 있는 모든 과거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이 아저씨를 찾아가. 이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들 다 합격에 나가 이 사람들이. 요즘을 치면 일타 강사야. 일타 강사가 됐어. 그래서 사림의 출발점을 보는 거야. 김종직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셔야 되는데 김숙자예요. 여성 이름처럼 보이는 남성입니다. 되게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숙자. 그것도 김숙자 위에 또 누군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게 길제예요. 우리 성리학의 족보 우리 그래프 나와 있지. 기본서에 나와 있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성리학 얘기하는 거야. 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길제, 김숙자, 김종직, 김일손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의 정여창, 김경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의 예림서원 묻죠. 예림서원에 제양되었습니다. 예림서원. 그분의 입회를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옳은 거죠? 옳은 거 찾아볼까요? 해연 안양을 배양한 백운동세원은 주세붕에 달려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림서원이 되겠죠. 틀린 점이 되겠죠. 두 번째,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 주장하였다. 이건 조광조, 이유성룡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납의 폐단을 시정을 주장하신 분은 조광조, 이유성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공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공납 우리말로 좀 쉽게 풀이해보면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이야. 적어놔. 모르는 사람들 적어야 돼. 선생님, 공납이 뭐예요? 지방의 특산물을 얘기합니다. 지역별로 특산물 각자 다르잖아요. 지역의 특산물을 시정을 요구했다. 왜? 나지 않는 특산물을 지정해서 납부하려면 어떻게 되게 피곤해지잖아. 이런 상태를 뭐라 불러? 불산곡물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납부하라면 어떻게 납부할 거냐는 얘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 봐봐. 지해산 한가운데 살아. 오케이? 지해산 꼭대기 사는 사람한테 고래고기 잡으라고 하면 돼? 또 상어 지느러미 잡아오라고 하면 돼?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대신 하는 놈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해요, 이걸 갖다가? 박납업자들이 한다고. 박납업자, 대납업자들이 이걸 한다고. 이걸 어디에 갖다 내는 거야? 중앙에 내는 거야. 중앙에다가.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중앙의 하급관리 뭐라고 부른다고? 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리와 지방의 향유들이 짝짝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야, 결국 뭐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리가 나라를 말아먹은다고 남명 조시 선수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는 젖 먹는 애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리다. 서리더라. 불산 공물 지역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관직이 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게 뭐야? 조광조, 율곡이, 유성룡 같은 사람이 야, 특산물을 쌀로 내면 문제가 없잖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쌀밥을 먹어야 돼. 쌀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물론 조금 하긴 하죠. 그래서 다시 강해운 때 만드는 게 뭐야? 대동법이잖아요. 불상 곡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박납업자, 대납업자들이 엄청난 중간 마진을 챙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오로지 미포전도로 해결되면 간단하다는 거야. 미포전의 방법으로 쌀농사 짓는 사람, 쌀로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옷감을 만든 사람, 옷감을 내면 되는 거고, 저는 동전을 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핵심이 뭐예요? 대동법의 핵심이 뭐냐고. 우리 처음에 당장에 뭐가 나오는 거야? 당장에 올해 나오겠죠. 국가지방이 무조건 나온다고, 대동법은. 핵심이 뭐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세금 내자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 결수는 토지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럼 토지 많은 사람 누구야? 지주들이지. 양반 지주들이. 얘들이 반대하지. 농민은 어떻게 할까? 오케이. 왜? 토지 이만큼 있어. 난 토지 없다. 안 내도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토지 결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전국주 시행되에 몇 년 걸렸어? 100년. 누가 반대해? 양반? 지주 아저씨들이 반대하는 거야. 우리 농민들, 그 다음에 농민보다 더 못한 아주 소장농, 땡큐 베리마치 찬성하지. 100년 걸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잖아. 땅을 마지고 하는 사람 세금 많이 내세요. 토지 단위가 결이잖아요. 토지 한 개는 시대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떤 경우는 2,000평, 어떤 경우는 3,000평 얘기하거든요. 한 결을 갖다가. 결수가 많으면 10개월, 20개월, 30개월, 40, 50개, 100개 이상 가진 사람 많잖아요. 떼부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100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동법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동법, 균역법 무조건 우리 국가적 지방지 무조건 나온다고 봐. 오케이? 우리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었어. 몇 번이나 이렇게 왔어? 64번? 아, 예. 니은번 하나 봤군요. 자, 디귿번. 무호사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맞죠? 원건파 친진사대의 길제 학종을 개성하였다. 여기도요? 족보 보시죠? 길제, 김숙자. 그럼 김숙자 학종을 개성했다. 이것도 맞는 거 되겠지. 족보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지문 하나하나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65. 다음 사건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 김효은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 이조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는 문객 또는 식객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보들보고 다 했다는 얘기야. 관직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막 비판받는 거야.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춘겸이 장원급제를 하여 이조전랑이 청거되었으나 애척이라 하여 김효은이 또 반대했다.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옳은 거 가볼까요? 애척들이 반발 이 사건에 관련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건 을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을사사에 대한 얘기. 명종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윤, 소윤 싸웠던 얘기. 니은번 심의겸 쪽에서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양, 조식의 문의가 가세하였다. 심의겸은 서인입니다. 서경덕, 이양, 조식은 동인입니다. 오케이? 답 틀렸죠? 디귿 이성우는 서인입니다.
서인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하여 양쪽을 모두 비판하여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동인을 비판하지. 서인이 서인을 비판할 수 있겠나? 서인이 동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4번 이 사건 이후에 사림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문적 견해 차이가 다른 붕당 정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선조 시기 처음으로 붕당이 출발하잖아요. 그죠? 동인, 서인. 붕당이 이런 시기는 2조 전량직 가지고 싸우게 일어났다. 도인과 서인을 구분했다.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졌다. 다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다. 여기에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뭘까요? 남인, 북인 쪼개진 원인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또다시 쪼개졌습니다. 하나 더, 정철의 건저희 사건입니다. 건저희, 세자 자리를 누구로 앉힐 것인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선조에게 우리 임진왜란 겪어보니 강혜군이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의했다고요. 광해를 갖다가 세자로 책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선조가 되게 못마땅히 생각하게 터지는 사람. 아, 정철 결국 나중에 유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런 식으로. 자, 노론과 소론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 뭐가 있나요? 경신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보면 뭐죠? 유악 사건입니다. 텐트 사건입니다. 그죠? 잔칫날 텐트를 뭐 원래 허가받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죠. 누가? 숙종 아저씨가. 숙종 아저씨 무슨 배? 조울증,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한다고 마음이. 아침 해했다 저녁에 와 이상해졌다고. 하나 더. 경신한국 빨고 하나 더. 해니 시비. 해덕과 이성. 해덕과 이성에 대한 얘기. 해덕의 대표적인 인사 누구예요? 송시열. 이성 누구죠? 윤증.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아버지 친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윤증이, 아버지가 윤성건데요. 돌아가시자 비문을 써달라고 요구하자 송시열이 써줍니다. 친구이자 제자의 아버지니까. 근데 너희 아버지는 개 땡땡 이렇게 썼어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개 땡땡 요구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아이, 스승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다시 써주세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개 땡땡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스승이지만 이건 아니지. 자기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걸로 인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경신한국,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번 원건파 친진사대부 길제 작동 시작했다. 맞죠? 그 다음에 잘못 불렀어. 65번 하고 있지 지금. 옳은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파트 가봅시다. 경제 파트. 우리 실시간 됐나? 그치? 잠시 쉬자. 네. 잠시 쉬자. 66번부터 할 텐데 잠시 시작하겠습니다.